오늘의 세상 읽기. 광주교육대학교 박남기 교수의 칼럼입니다. 의욕과 열정의 셈. 오늘은 의욕과 열정의 셈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연초에 제가 회갑 축하를 받았어요. 근데 어느 강연 말미에 한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냐고.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저를 돌아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젊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살죠. 그런데 이글거리던 숯불도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지잖아요. 이처럼 저희도 나이가 들면 열정이 차츰 식어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실은 저도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열정과 동기로 충만된 듯 하다가도요, 스위치가 꺼지듯이 갑자기 의욕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런 날들, 순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오래전에 퇴임하신 은사님을 찾아뵌 적이 있는데요. 주제를 잡아서 연구를 하다가도 갑자기 부질없다는 생각이 피어나면 의욕이 꺾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덕의 기술이란 책에서 이를 신의 축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맛있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즐거운 것도 점점 줄어들고요. 시력, 청력, 근력도 차츰 나빠지게 한 덕에 우리가 나이 들면 스스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 몸과 마음이 성성한데 갑자기 떠나라 한다면 인간이 신에게 대들 게 아니냐, 이게 그 생각입니다. 그럴싸하죠. 아직은 그럴 나이가 아닌데 열정이 꺼져가거나 무기력증에 빠진다면 이는 문제입니다. 아침 출근 후에도 정신이 맑지 않으면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워 정신을 깨우는데요. 이는 화로불이 이글거리도록 풀무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조심할 것이 있어요. 새로운 숯은 넣지 않고 풀무질만 반복한다면 결국은 재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카페인이나 담배로 뇌를 자극해서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일만 반복한다면 몸과 뇌가 결국 소진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열정 화로에 새로운 숯을 지속적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 뇌과학적으로 보면요,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기를 관장하는 배외측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이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최고가 운동이라고 하네요. 이 서울 삼성병원 나덕열 교수에 따르면 운동을 하면 동기센터에 있는 이 뇌 부위가 두꺼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무등산 지봉인 군왕봉 꼭대기까지 걷고 달리면서 오릅니다. 거기에 가면 밤새 책에서 빠져나와 배회하고 있는 제 젊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를 다시 하루쯤에 꿰어차고 내려오면요, 하루를 왕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는요, 수많은 다른 젊음들이 혹시나 하고 자신의 주인을 기다리다가 아쉬워하며 사라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행할 때도 늘 가방에 조깅복과 조깅화를 넣어 다닙니다. 열정을 가진 저희의 젊음은요, 산 꼭대기만이 아니고 저희가 살고 있는 집 근처, 저희 여행지 근처에서도 늘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근을 해서 컴퓨터를 켰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팔굽혀펴기를 열심히 하고요, 연구실에 있는 두어 가지 운동기구를 활용해서 심장 박동이 최고조에 이를 때까지 운동을 합니다. 저는 글이 잘 써지지 않을 때도 운동을 합니다. 운동은 숯불이 이글거리도록 풀무질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시에 젊음의 화로에 새로운 숯을 두어 개 올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직까지는 의욕이 되살아나고 글도 다시 써집니다. 나이 들면 잠자는 사이에도 근육이 녹아내린다고 하네요. 몸의 근육만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사회가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의욕만 넘쳐 참견하는 것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이겠죠. 그러한 슬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열정만이 아니고 제 지혜도 계속 키워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봤더니 떠나야 할 때가 됐다 싶으면 깊은 산속으로 걸어가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그 자리에서 조용히 천화하는 고슴처럼, 그리고 먼 동이 트면 조용히 쓰러지는
별들처럼 그렇게 돌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어떻게 하면 이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을지 제 비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교육대학교 박남기 교수의 칼럼이었습니다.